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재활치료,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침치료 그리고 레이저 치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이제 어떤 아이들이 치료를 많이 하고 어떤 주기로 이제 치료들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침치료. 이 침치료는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저희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작은 단침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침이 조금 길어요. 한 3cm 가까이 되는 장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침치료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침치료하는 강아지들은 대부분 이제 어디가 아파서 아무래도 치료를 받겠죠. 그러면 어디가 아파서 치료를 받느냐? 제가 치료하는 실제 재활치료 환자들의 90% 이상은 대부분이 디스크, 그 다음에 슬개골, 그 다음에 고관절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가 이제 내과인데 뭔가 이제 재활치료, 특히 이제 뭐 외과와 관련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치료하는 게 뭔가 조금 안 맞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예전부터 제 관심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한방 침치료 쪽이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이쪽을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실제 다른 병원에는 외과 전공자가 침치료를 하는 거와 다르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실제 내과를 전공하고 있는 제가 실제 아이들한테 침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디스크나 슬개골 이런 수술들을 진행을 하고 나서 침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든 강아지들이 스테로이드, 엔세이드 이런 약물들을 함부로 쓸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판단을 해서 이 친구는 이제 침치료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치료하는 강아지들도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과 전공자가 조금은 더 골격근 이런 이제 신경에 대한 해부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면서 침치료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과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친구들은 이런 경우니까 재활치료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친구는 요 정도니까 수술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거를 판단을 하고 치료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대학원에 계신 이제 후배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이제 선배들이 이제 이렇게 해오는 거를 보다 보니까 내과 전공자지만 침치료를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침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침치료를 하는 강아지들 대표적인 질환이 디스크와 슬개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자기 강아지가 디스크를 앓고 있거나 자기 강아지가 슬개골을 앓고 있는데 침치료를 받으면 괜찮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가 단계가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아지 디스크에 대해서 침치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몇 가지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디스크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수의사가 이 친구의 MRI 사진까지 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척수에 대한 압박률이 몇 %인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림에 보시면 증상을 가지고 5개의 단계로 나눠 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단계, 통증이 있는데 나머지 걸음걸이는 다 정상적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통증도 있고 걸음걸이도 뭔가 약간 조금 부자연스러워진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완전히 앞다리 혹은 뒷다리가 마비가 일어난 단계. 4단계는 스스로 소변도 대변도 못 보는 단계. 5단계는 심각한 심부 통증도 사라진 단계. 이게 5단계입니다. 강아지가 왔을 때 제가 침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단계는 몇 단계까지냐면 2단계까지예요. 뒷다리가 완전 마비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친구는 빨리 MRI를 찍어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호자님 중에 자신의 강아지가 디스크가 의심이 되는데 뒷다리 혹은 앞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MRI부터 찍으셔야 돼요. MRI를 찍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압박률이 약하더라.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재활치료로 넘어가셔도 되지만 MRI를 찍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재활치료로 넘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예후가 안 좋아서 나중에 4단계, 5단계 이렇게 점점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반드시 진단부터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2단계까지는 적극적으로 침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3단계 그 이상부터는 반드시 MRI를 찍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실지 침 치료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강아지가 이렇게 침틀에 앉아서 침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침을 맞게 되는데, 이 강아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서 이제 장침이나 단침을 맞게 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굉장히 작은 소형견이란 말이에요. 소형견한테는 이런 장침을 쓰진 않습니다. 이런 소형견들한테는 이런 단침을 써요. 그래서 이런 단침을 실제로 이렇게 열어서 가장 아파하는 부위 주변으로 이렇게 찌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디스크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원이얼이라고 해서 뭐 다리 쪽, 먼 쪽으로도 찌르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뒷다리가 안 좋으면 대퇴 부근으로 찌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 혈자들에 맞춰서 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침 치료를 하고 저희가 전기를 연결을 하고 나서 보호자님들한테 보여드려요. 그러면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여쭤보시는 가장 대표적인 거, 안 아파요? 아프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픕니다. 아파요. 바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프겠죠. 하지만 이 바늘이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순간에는 순간 따끔한 정도가 있지만 그 정도만 잘 참아주면 이 강아지들이 얼마든지 침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강아지한테 이렇게나 긴 장침을 찌르게 되면 당연히 이 근육을 지나서 내부 장기까지 관통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장침을 쓰진 않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제 장침을 쓰거나 하는 경우는 근육량이 굉장히 두껍다, 비만하다. 그런데 내가 찌르려고 하는 그 부위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장침을 쓰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소형견들한테는 단침 위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들 디스크 말고 슬개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슬개골에 있어서도 침 치료를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슬개골을 침 치료로 완벽하게 돌릴 수는 절대 없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냐, 일단은 슬개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슬개골이 생기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강아지가 슬개골 여기 있죠, 무릎에. 슬개골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다리, 다리가 휘었거나, 두 번째는 고랑. 이 슬개골이 이제 담겨 있는 그 고랑이 굉장히 얕거나 라고 한다면 보통은 슬개골 탈구가 일어납니다. 안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슬개골 자체가 빠지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인데, 만약에 슬개골이 완전히 빠져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침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슬개골은 외과 쪽에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상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만약에 침치료로 이거를 완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침보다는 레이저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슬개골은 단계가 총 4단계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슬개골이 힘을 정말 많이 줬을 때만 툭 하고 빠졌다가 다시 바로 복귀되는 게 1단계. 2단계는 힘을 조금만 줘도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이게 2단계. 3단계는 빠져 있어요. 슬개골이 가운데 있지 않고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늘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데 힘을 조금 주니까 훅 들어왔다가 힘을 빼니까 다시 퉁 튕겨 나오면서 빠지는 게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는데 뼈끼리 유착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2단계 이상, 3단계 즈음부터 보통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단계가 되어서 증상이 보통 많이 일어나니까 수술적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후에 레이저 재활이든 혹은 이제 침치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병원에서 보통은 이제 뭐 1기나 2기다 그렇게 해서 걱정이 되셔서 침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2기에서 3기로 넘어가서 수술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재활로 넘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하면서 강아지들을 재활 치료를 해보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냐 재활이냐 약간 옵션으로 이제 나뉘는 경우들이 많지만 슬개골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냐 재활이냐 아니라 수술 이후에 재활이냐 아니냐로 좀 더 나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강아지들 이 무릎 쪽에는 굉장히 이제 침을 찌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침 치료만으로 이쪽을 자극을 주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개골의 침 치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 강아지가 단계가 3단계 이상이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수술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고 재활 치료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관절. 이 고관절 탈구가 있을 때도 보통 이제 재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슬개골이랑 조금 비슷해요. 고관절에 탈구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오거나 LCPD라고 해서 대퇴골두 허혈성 괴사증, 보통 이제 어린 강아지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죠. 그 대퇴골두 허혈성 괴사증이 생겨서 이 허벅지 쪽이 아파서 수술을 고민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보통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침치료부터 먼저 합시다, 레이저를 먼저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거의 열의 8, 9 이상은 수술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뭐 LCPD나 아니면은 대퇴골두가 빠진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수술로 그 아픈 다리에 조직을 먼저 제거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침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면서 많이 보는 강아지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하루에 보는 재활 치료 환자가 많게는 하루에 한 6, 7, 적게는 하루에 한 2,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이제 치료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냐 재활이냐 옵션이 될 수는 있고 슬개골과 대퇴골두 쪽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냐 재활이냐 라기보다는 수술 이후에 재활이냐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거냐 라는 쪽으로 선택을 좀 좁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강아지 특히 이제 반려견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활치료 대퇴골두 그 다음에 슬개골, 그 다음에 디스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